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그것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등의 영향으로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1.3% 올라갔지만 결국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시초가 대비 1% 이상 하락, 전일 대비 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에 5월 초에 단기 고점을 만들고 급락 반등 급락을 했었죠. 작년에 5월에 단기 고점을 만든 자리, 그리고 이번에 이 핑크색 선 481선과 그 작년 저항이 겹치는 자리에서 지금 딱 부딪혔습니다. 거기서 부딪히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한 상승이 나오고 단기 저항에서 부딪히고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21선 우상향 되고 있고 11월달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 조정 나오고 저점 매수세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같이 매수한다면 단기 수익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닥 주봉 차트인데요. 오늘 아침 대비 코스닥이 많이 밀렸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고가가 정확하게 코스닥 주봉 차트 하락 추세대, 하락 추세선 상단에 딱 걸렸습니다. 거기서 부딪히고 윗골을 만들었고요. 20주 2벽에서 지지가 나오고 4주 연속 상승하다가 부딪혔습니다.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다음 주 다시 돌파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건데, 일봉상 흐름을 보면 직전에 쌍봉 자리가 있었고 241선 저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스닥이 8월 초까지 급락을 했었고, 급락 전에 1, 2, 3, 4월 달 상승을 하다가 4월, 5월 초 고점을 만들 때 고점 패턴이 241선 검정색 선 부근에서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급락 이후 반등해서 장기 이평 241선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물 소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파동을 보면 역캐주얼 패턴을 만들고 5일 연속 강하게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다음 주 다시 저점 매수에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속 5일 상승이 나왔을 때 아침에는 전체 계좌의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고요. 반대로 지난번 연말 개인 과세 회피 물량이 출회되면서 빠질 때, 그리고 빠졌다 다시 돌릴 때는 조루의 매수 기회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주식 비중을 왕창 늘리고 5일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만들 때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또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서 단기 고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관련주들이 반짝 급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두스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민병대 부사령관이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고 과거에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관련주, 석유화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관련주들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덩달아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센트럴 모텍을 필두로 해서 오늘 급등이 다수 나왔습니다. 솔브레인이 뉴스가 나왔죠. 액체 불화수소 공장에 신증서를 조기에 완료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액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초가가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출발을 했고요. 1분 만에 급등을 하면서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1분 만에 시초가 급등 출발했는데 시초가 대비 또 10%가 올라서 정적 VI가 발동이 됐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역V자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또 거래가 터지면서 역V자로 내려온 거죠. 큰손의 차익 매물이 왕창 쏟아진 겁니다. 결국 위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만 오늘 고가 대비 15% 이상 빠지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인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시초가가 강한 저항을 돌파해서 바로 슈팅이 나왔는데 그 시가와 과거의 고가가 깨진다면
추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위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도 호구가 되는 거지만 이 시가가 깨지고 시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급락을 하는데 중간에 아침 대비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것도 기준에 없는 매수가 되는 거고 호구 인증이 되는 겁니다. 사상 최고가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했다가 깨지면은 그때라도 팔아야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른 종목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램테크놀로지도 불화수소 국산화 관련주로 과거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급등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오늘 고점이 어디서 형성이 됐나? 이 과거에 이 의미 있는 상한가가 있었고 그 상한가의 중심이 지지가 되면서 한번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황금 맥점이 되는데 그 자리가 깨지고 나면 그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거기 선을 쭉 체크해놓고 보면 이 급락하다가 반등 고점도 거기서 형성이 됐고요. 오늘 고점도 그 부근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분봉을 보면 그 부근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만드는데 거기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은 완전히 진짜 호구가 되는 거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죠.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유튜브에 보면 중간에 차트의 기본기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있고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황금 맥점 영상이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동진세미캠도 6% 이상 상승하다가 오히려 음봉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이 장대 양봉의 종가와 그리고 이 음봉의 시가 그리고 여기 돌파 양봉이 있었는데 그 양봉의 중심이 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미리 체크해 놓고 있다면 최소한 추격 매수로 물리지는 않겠죠. 그리고 들고 있다면 차익 실현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단톡방 공부용 관심 종목으로 신규 상장주를 대거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센트럴 모텍을 다시 한번 공부용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상한가를 갔고요. 또 라운피플도 오늘 공부용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는데 15% 올라갔죠. PPI도 제시해드렸고 장중 아침에 17% 급등하다가 5%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규 상장주를 공부용 관심 종목으로 무더기로 제시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떤 흐름과 맞물리냐면 12월 말부터 강하게 올라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 밑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한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 바닥이 아니고 상승 1파 이후 조정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고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전량 청산을 했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4.5% 급락이 나오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컨퍼런스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어제 강하게 나타났죠. 센트럴 모텍을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로 수익도 꽤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도 또 언급을 드렸었고 그때도 수익 내역을 보여드렸었죠. 매매 내역을 이 앞에서 여기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약보합 출발했어요. 마이너스 1% 수준인데 이 변동성에 비교하면 거의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했고 시가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시가 위에서 횡보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확대해서 보면요. 횡보를 쭉 하다가 여기서 한번 시그널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상승했다가 빠지지 않고 상승하고 횡보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는데 이걸 15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하게 상승하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완만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죽을 주식이면은 이렇게 빠지겠죠. 근데 안 빠지고 전일 지켰던 자리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가 급감을 하고 거기서 다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5분봉 기준 돌파하는 자리가 여기고요. 그리고 이 저항 자리 19,700원을 돌파하는 3분봉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그널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그널이 들어오면서 한번 움직였고 거기서 안 빠지고 횡보하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고 나서 매수, 그리고 또 들어오고 나서 매수하면 이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횡보할 때는 원칙적으로 입질 매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본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횡보하다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리고 뭐 돌파할 때 돌파 후 눌림목, 그래서 장중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목이고 어제 오늘 박스를 돌파한 자리가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래량을 꼭 봐야 되겠죠. 라운피플은 어제 종가 기준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고요. 박스 돌파 신고가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 역시 약보합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의 특징은 상장 초기에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횡보 조정 구간을 거치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신고가를 냈다라는 점이 두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안 빠지고 덜 빠지고 버티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 다른 종목 이렇게 다른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빠지는데 안 빠지고 버티면서 지킬 자리 지키면서 움직인다는 건 빠질 때마다 이렇게 저점 매수세 누군가가 빠질 때마다 사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센트럴 모텍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이 여러 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다음 신테카 바이오도 오늘 장중 8% 상승이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신규 상장 첫날에 종가를 장중에 갱신했다가 돌파하지는 못하고 신규 상장 둘째 날 상장 이틀날 시초가 아래에서 장중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이외에도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다음 주에 더 터지면서 여기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또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 강하게 움직인 신규 상장주 중에서 2등급 아까 센트럴 모텍과 라운피플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갔던 PPI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신규 상장주 중 A급 종목이라면 신테카 바이오나 브릿지 바이오 같은 종목은 B등급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드팩토도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조정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5일선 부근에서 형성이 됐고요. 3일 강하게 상승하고 이틀 양호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을 이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매드팩토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오늘 고가가 정확하게 신규 상장 첫날의 시가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규 상장주 첫날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상장 첫날의 시가와 종가는 의미 있는 기준 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 꼭 체크를 해 두시고 일봉에서 뿐만 아니라 분봉에도 반드시 그 자리에 선을 그어서 장중에 그 자리에서 가격, 분봉 차트와 호가창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되겠고요. 이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는 돌파하기가 어렵겠죠. 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장 첫날 62,400원 시초가와 고가 64,500원을 돌파하는지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들과 같이 모아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선물이 급락하고 석유화 관련주와 방산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장주는 흥구 석유고요. 지난번에 사우디 피격 있었을 때도 여기서 연속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사우디 정유주들 피격 당하고 나서 금방 복구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쭉 급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상한가를 갔었는데 상한가는 아니고 26%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음날 급락 출발해서 바로 또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급등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국제유가의
변동을 확인해야 되겠죠. 국제유가가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만약에 바뀌면 다시 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급등했다가 이렇게 또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바로 또 급락하고 이런 습성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겠고요. 국제유가 흐름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란 쪽 뉴스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매물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너비스는 한국석유, 극동유화, SH에너지 화학도 움직였는데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낙연 테마주로 급등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다른 후발주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인 빅텍이 장중 9%까지 상승이 있었는데 지난번 한번 급등하고 내려왔다가 역V자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저항인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는 힘이 좀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합 출발을 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또 더 길게 보면 15분봉으로 보면은 전 거래일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빅텍이 덩달아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 조정 상승의 산파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단타는 시가 아래로 이렇게 밀릴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밀려서 이 경우 다시 올라갔지만 밀려서 횡보하다가 빠지는 종목이 사실 더 많죠. 그래서 항상 장중 단타는 의미 있는 저항, 박스 돌파라던가 또는 패턴, 역회된 숄더 등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붙을 때, 매수세가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게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 0606 자동 일지 차트를 보면 이 앞에 이제 저항이 있죠. 이 앞에 저항이 있고 전날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이런 저항의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하는 모습, 바닥을 만들고 거래가 한번 들어왔는데 저항에서 한번 부딪혔죠. 여기서 부딪히고 빠질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는데 돌파하면서 상승 조정 상승의 산파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매매 내역 조회를 클릭을 해보면요. 그래서 돌파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절반 청산 그리고 이렇게 분할로 청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릴 때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한번 살짝 매수를 했는데 이런 매매는 사실 썩 권장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할 청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 SFA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고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하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급등했는데 오히려 차익 매물이 쏟아졌죠.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아직 진행 중인 거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가를 보러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미국 시장 급등으로 상승해서 전고점에서 부딪히고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한번 다시 저점 매수 기회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52주 신고가를 냈었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특히 연말 개인과 세피 물량이 출회되면서 빠질 때 분할 매수 기회가 된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일단 아침에 전량 청산을 했는데요. 그 전량 청산을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일단 코스닥이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오고 일봉, 주봉, 저항 영역에서 코스닥 지수가 부딪히는 모습이 일단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SFA 반도체 자체의 흐름이 여기 보시면은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탈했습니다. 항상 단기 급등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낸 상태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슈팅이 나와야죠. 연속 도찌가 나오고 슈팅이 나오려면 여기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분봉을 보면 그 고가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15분봉을 보면요, 52주 신고가에 해당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넘어서서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를 돌파했으면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면서 슈팅이 나와주면 당연히 홀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를 냈다가 바로 그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는 팔아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솔브레인이 오늘 시초가 갭으로 이 저항, 신고가 자리를 돌파했는데 그 자리를 이탈을 했다. 그 자리를 돌파했다가 그 자리를 깬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샀다면, 아니면 밑에서 사서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안 팔았다면 그 자리가 깨졌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SFA 15분봉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슈팅을 할 거면은 여기서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 형태로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서 돌파하면서 이걸 이탈하지 말고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내려왔다는 건 다시 이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3분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자리를 항상 지켜봐야 돼. 그런 자리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3분봉을 보면 아침에 그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가 한번 나오고 상승이 나왔는데 거기가 깨졌죠. 그럼 이 자리가 깨지면은 단기 수익이 크게 난 상태에서 차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면서 단기 급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크게 올라갔죠. 저점에서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조정을 받을 때는 스윙 관점으로 매수가 되는 거고 급등이 나올 때 분할 청산을 하는데 원래 계획은 다음 주까지는 더 들고 갈 계획이었는데 오늘 코스닥과 반도체 관련주 종목이 아침에 급등했다가 저항받고 차익 매물이 일제히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가 깨지면서 전량 청산을 일단 하고 다음 주에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다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매매 내역을 보면은 의미 있는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서 종가 무려 베팅을 하고 다음날 상승이 나오다가 깨지면서 일단 짧게 청산을 하고 거의 본청을 하고요. 약간 수익 내고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시 매수를 하고 이 위에서 분할로 청산을 한 거죠. 분봉으로 보면요. 먼저 27일 날 이제 급등을 할 때 저항에서 일부 이렇게 청산을 했습니다. 저항에서 올라갈 때 절반 청산, 일부 청산을 하고 고점에서 쌍봉을 만들고 3분의 22평 이탈할 때도 좀 청산을 하고요.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올 때 밀리는 모습이 완만하게 나왔지만 스윙 관점에서 추가 상승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가 베팅 불타기 매수를 한 거고 전량 청산이 아니라 일부 청산한 상태에서 일부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불타기 추가 매수 위에서 판 거를 재매수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장중 조정이 있었고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분할로 일부씩 청산한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아침에 분할로 청산을 하고 4,450원을 돌파했다가 완전히 깨지면서 여기서 전량 청산하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앞타바이오 잠깐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30일 날 34,000원 위에서 절반 청산을 했다라고 영상에서 알려드렸고 위에서 이제 분할 청산으로 계속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상승 출발했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이걸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빠지면서 끝났고 오늘도 아침에 쭉 빠졌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또 아랫꼬리를 달면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조정이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 전에 조정에서 한번 접근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올 때는 또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또 상승이 나올 때는 분할 청산할 거니까 조정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선물이 막 1% 막 빠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면 반도체 관련주라던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신규 상장주들 움직임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또 관심 종목 영상과 기법 영상 올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보면은 무료 카톡방 주소가 있습니다. 여길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고, 참여 코드는 0117입니다. 비번 입력해야 되는데 그 참여 코드 비번 0117번.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공부하시고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